안녕하세요. 네, 오늘 클러스터링 실습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을 텐데 거기서 클러스터링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만 간단히 할 거니까, 네, 만약 이론, 저희가 원래 이론까지 같이 했지만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관련해서 코드를 제가 올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우선 데이터셋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리얼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리얼 데이터보다는 보통 우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데이터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러스터링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클러스터링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클러스터링이 그것을 온전하게 잘 따랐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클러스터링은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는 만들어 볼 텐데 sklearn, 그 scikit-learn의 dataset라고 나오는 것에 make blobs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샘플을 몇 개고 센터를 몇 개로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 150개, 2차원의 센터 3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3개, 하나, 둘, 3개. 누가 봐도 클러스터링을 하였을 때 3개로 나눈 결과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먼저 PLT.SCAT에서 찍어보면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X라고 지정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K-민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민지는 기본적으로 sklearn, scikit-learn의 클러스터에서 K-민지라는 것을 갖고 와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K-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K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K는 클러스터의 개수인데 K가 몇 개인지, 그래서 K가 3개, 그리고 이니셜은 랜덤하게 구한다. 그리고 그건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이터레이션은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돌린 다음에 얘를 학습한 다음에 프린트 하면 새롭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클러스터 센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돌려본 다음에 우리가 이 K민지 결과가 0, 라벨이 0인 애들은 green, 1인 애들은 오렌지, 2인 애들은 blue로 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세 가지들을 다 그리고 센터들도 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각각의 클러스터, 우리가 아까 애초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의도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클러스터 1, 2, 3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K민지의 성능은 이런 데서는 좋게 나오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민지는 제일 단순하고 제일 많이 쓰인다 했잖아요. 네, 알고리즘은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찍고 할당하고 평균을 구하고 할당하고 평균을 구하고 할당하고 해가지고 결국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K민지 방법론이었고 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너시아라는 것이 뭐라 했죠? 이너시아 같은 것들은 봤을 때 우리가 이 얼마나 이 값이 within cluster SS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 점들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너시아라는 값인데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K가 1에서 10일까지 K가 늘어날 때마다 이너시아라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플롯을 해서 찍어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이 값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값들이 확 꺾이는 이 지점을 제가 elbow라고 했죠. 그래서 elbow라는 지점은 3.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K가 3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코딩을 돌려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learn의 데이터셋에서 와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저는 마지막 두 개의 차원만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그냥 그러고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긴, 이건 리얼 데이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네들이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와 같은 정답은 없는데, 그랬을 때 결과가 3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도 i는 k부터 이렇게 1부터 11까지 해가지고 쭉 나타냈을 때 얘도 아마 k는 3 정도가 딱 elbow로 보이죠. 갑자기 확 꺾이는 지점이 elbow니까 얘도 k는 3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민지는 k를 직접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k의 값을 어떤 것으로 할지 모르겠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냥 elbow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가장 꺾이는 이 지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dbsca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dbscan은 어차피 조금 뒤에 할 거니까 다시 넘어가서 dbscan에 있어도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의 결과,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평가하는, 그러니까 K를 개수를 찾는 것들은 이렇게 이너시아를 값들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평가할 때 우리는 실루엣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K-민즈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던 우리 클러스터 안에 있는 샘플과 다른 점들과의 평균 거리,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과의 거리,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좋은 이런 클러스터를 이런 형태로 찾는다고 했죠. 클러스터 내의 점과 밖에 있는 점들 간의 거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보면은 얼마나 좋은 클러스터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S라는 실루엣 코에피션트라는 값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모든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클러스터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실루엣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밸류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적은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바그림을 그리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면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다시 5.2 데이터로 다시 돌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K는 3에 좋고 K는 3을 정확히 했으니까 적합하게 이 노란색과 파란색과 남색 이 세 가지의 이 어떤 형태가 굉장히 동일하고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에서 K는 2로 나누면 누가 봐도 K는 3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K는 2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K는 2로 한번 샘플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루엣 방법을 돌려보면은 우리가 이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이 조금 굉장히 얘는 비슷하긴 한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가다 보니까 지금 뭔가 바뀌었는데 다시 원래 있던 데이터로 다시 한번 잘 돌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터 플로어과 클러스터링을 X 데이터로 돌린 다음에 걔에 대해서 우리가 XY 하는데 잠시만요. 지금 뭔가 데이터가 꼬였습니다. 이렇게 만약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 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K는 2로 우리가
만들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일치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다른 데이터, X를 다른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돌려가지고 뭔가 꼬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된 것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루엣의 두 가지 그림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균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클러스터링이 잘 된 케이스, 그리고 아래처럼 이렇게 나온 것들은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된 결과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하는 게 우리가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도 봤잖아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은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든 데이터 그룹들을 각각 이렇게 데이터의 모든 그룹들을 계층화 시킨 다음에 그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작은 그룹부터 조금 더 큰 그룹까지 이렇게 만든 것들을 제가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또 코딩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다음에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인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덴드로그램을 그리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점들 간의 거리, 그리고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를 적정히 설정을 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봤었고요. 이것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능부터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기본 데이터 X, Y, Z, 그러니까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축으로 만든 이런 데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행렬, 이 사이파이라는 곳에 대해서 5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이 유클리디언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모든 애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거리를 기반으로 이런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을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점들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인데, 이 덴드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위에 것처럼 하나하나 구현하기 어렵고, 우리가 아까 어떤 클러스터 간의 거리 등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덴드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위해서 그릴 수가 있고, 걔를 통해서 이렇게 히트맵이라고 해가지고 X랑 Y랑 Z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들 간의 값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또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X랑 Y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숫자를 시각화해가지고 표현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하는 게 make blobs를 해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150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파이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안 돌릴 텐데,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돌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 아니면은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은 데이터 하나하나 간의 거리를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기지를 통해서 구하고 클러스터를 구하고 덴드로그램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sklearn의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에 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라는 아예 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고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넘버 클러스터를 3으로 하고 싶다면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모델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도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K민지랑 결과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오래 걸린다고 했던 부분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만들고 XY 만들고 인키지 만들고 그리면 꽤 오래 걸리죠. 왜냐? 지금 모든 150개 데이터는 거리도 구하고 그때 클러스터링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또 거리를 구하고 계속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얘기했던 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자르면 좋다 그랬죠.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K를 몇을 쓰면 가장 좋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가장 우리가 자르기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꼭지가 긴 곳 있잖아요. 긴 곳,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나뉘었을 때 가장 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길게 된 이런 부분들을 딱 잘랐을 때 K는 3으로 해가지고 그룹들이 정확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동일하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다 봐야 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활용할 때 agglomerative clustering이라는 것에서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학습시키고 predict 하면은 적합히 적정하게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빨리 돌아간다. 아까는 150개 돌릴 때 엄청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거의 1초 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일일이 구하는 방법과 hierarchical clustering을 네,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또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마지막 dbscan이라는 방법인데 dbscan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반지름 내에 나랑 비슷한 데이터, 나의 반지름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 기준이 3개라고 했을 때 반지름 내에 3개가 있으면은 코어 포인트, 그 밖에 있으면은 보더 포인트, 반지름 안에 있지만 얘는 스스로 입실론 이내에 3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얘는 보더 포인트, 아니면 모든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노이즈 포인트.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db스캔이라고 했고 얘는 장점이 우리가 장점이 이상치에 로버스트하다, 이상치에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고 클러스터 개수도 알아서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모양,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데이터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또 얘는 가장 그래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게 2개. 항상 내가 샘플, 내 입실론 안에 샘플을 몇 개가 될지, 그리고 내 친구의 범위, 입실론을 몇으로 설정할지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얘는 또 장점이 기하학적인 분양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문 데이터라고 이렇게 선형으로 될 수 없는 이렇게 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K-민즈나 agglomerative clustering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위아래를 따로따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db스캔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형태의 반달 2개를 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은 왜 단점은 없는 방법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단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EPS라고 해서 내 주의 범위, 이 원들마다 이 범위 그리고 이 범위마다 샘플을 가장 최소한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이 2가지를 항상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그렇게 될 경우 얘네들의 값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PS를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아직 안 바꿨네요. 데이터를 바꾸고 EPS를 한번 줄여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건 안 걸리네. 네, 우리가 EPS를 줄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EPS 더 줄여볼까? EPS를 굉장히 줄이면은 이렇게 아예 클러스터링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리고 EPS가 또 너무 크면은 모든 애들이 하나로 나오는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EPS랑 민 샘플 값을 잘 설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는 볼 수 있지만 차원이 높아지면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이 EPS랑 리니어 포인트들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라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이어서
그것들을 코딩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통해서 코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 잘 활용해가지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프로젝트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